대리행위 그러면요. 이건 대리행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본인이 법령행위라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대신해서 법령행위라는 게 대리행위 아닙니까? 그럼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뭘 해라? 현명을 해라. 현명주의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이라는 건 뭐냐면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우리가 말대로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해요.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되죠? 아니죠. 어떤 본인의 이익보다는 본인을 뭐예요? 대신한다는 걸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을 대신한다는 걸 표시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라면 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할 때는 뭐라고요? 나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그죠? 본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현명주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대신한다는,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말로 했습니까? 우리가 말대로 법인의 현명주의 이론은 법인의 대표에도 준용이 된다. 이런 말로 하죠. 현명주의 이론은 법인의 대표에도 준용이 된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그랬잖아요. 대표도 누구를 대신해서 해요? 법인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을 대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일 때는 뭐예요? 법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염두에 둘 것은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잖아요. 그죠?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흔히 중개업소에 가면 어떻게 하던가요? 김갑돌이 가령해서 본인이다 했을 때 부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부인 되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현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나왔다. 이것 알려준 것도 뭐예요? 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또 하던가요? 김갑돌, 이갑순 이렇게 적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우리가 말대로 저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다. 그죠? 대리인이다. 대신하는 것이다. 본인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할 것 같으면 5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본인의 인장이나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현명이 될 수 있으며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심지어 시험 문제 가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령 본인은 김갑돌이에요.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매도인 그래놓고 대리인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김갑돌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썼거나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고도 뭐가 될 수 있다? 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명은 문면상 표시되어야 한다. 현명은 문면상 표시되어야 한다. OX, X예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OX 있죠. 현명이란 타인성을 표시함으로 족하고 본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나는 본인을 대신하는 것이다. 본인 따로 있다. 이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 본인이 어디 살고 있는 누구다. 이것까지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뜻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 세 번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명,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대리인의 현명은 능동대리, 수동대리 어느 경우에나 요구된다. OX, X입니다.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필요해요? 능동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누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라는 걸 누가?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대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사건 번호 몇 번? 김갑돌 사건에 대한 변론이 옳시다. 어디에서? 능동대리에서 현명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낼 때는 이거 김갑돌 사건 맡으셨죠? 김갑돌 사건에 대한 송달 서류 올립시다. 누가? 오히려 상대방이 현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능동대리에서 요구됩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요구되지 않아요.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필요한 걸 현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이해하시고 다음에요. 그럼 만약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대요. 자, 본인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자고 마치 본인처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동을 했대요. 본인처럼.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뭐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이 마치 본인처럼 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줘. 권리를 행사한다면 상대방은 뜬금없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는 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깜빡 착오를 일으켰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다섯 번째를 잘 보시면 시험 문제 가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대리의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아요?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의 효과는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섯 번째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얘는 대리는 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주의 사정에 비추어서 즉 얘는 본인이 아니라 뭐다? 대리인이다. 본인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리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악이다. 자, 대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이때의 경우 대리 효과는 귀속된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악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할까요? 대리인이 부담해야죠. 왜? 지가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가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주의 사정에 비추어서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알았을 것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가?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우리는 여섯 번째 보면 상사 대리와 시험 문제 가서는 어떻게 나와요? 일반적인 상행위 또는 상거래에 있어서는 현명주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현명이 요구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 민사대리에서 현명이 요구되는 것이지 상사대리에서는 비현명주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뭐를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사대리나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대리에서는 구태여 뭐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 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이 말을 아까 그랬잖아요. 자, 가령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었을 때 어떤 사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선의냐 악의냐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전부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계약법에서 하자담보책임 공부하셨죠? 그럼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건 보세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매수인은 뭘 것? 선의 무과실 것. 선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었어야 돼요. 이래야 하자담보 책임을 묻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면 물건을 살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라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일 쉽게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자 상대방이 있었을 때, 자 대리인이 말이죠. 제일 쉽게 슈퍼에서 수박을 사왔대요. 수박을. 근데 요즘은 수박 안 쪼개보고 사오잖아요. 그죠? 대부분. 전에는 왜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심지어 맛까지 보고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중에 수박을 사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쪼개본 수박인지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쪼개보니까 이렇게 쪼개봤는데 밑이 없는 게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대리인이 수박을 사왔는데 쪼개보니까 안 익었어요. 안 익었다. 그럼 본인이 슈퍼에 가서 이거 안 익었어요. 바꿔올 수 있겠죠? 바꿔올 수 있는데 만약 대리인이 자 말 그대로 안 익었다는 사실을 알고 샀대요. 자 쪼개보고 안 익었지만 맛은 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사왔다면 슈퍼 가서 바꿔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본인이 선의 무과실 것,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 것,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 것. 이래야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리인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기억,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선의 임과 동시에 무과실 것이 요건이다. 두 번째,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이 표준이 되며 하자로 생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하자로 생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냥 본인이 뭐 부동산을 매수해달라, 토지를 매수해달라 해서 매수해줬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랬을 때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대리인이 알면서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본인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배상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대리권의 무슨 사유? 소멸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디귿에 보면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며 본인이 악의이면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가령 악의면 대리인이 악의로 난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비록 선의일지라도 본인이 악의면 자 이때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본인을 표준한다. 본인을 표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OX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대리인이 선의 무과시라면 본인이 악의이더라도 선의로 한 행위로 인정된다. X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를 했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일단은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런데 대리는 그걸 진짜로 믿었대요. 선의 무과시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알았대요. 이놈은 입만 열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허풍이 센 놈이다. 알았다면 비록 대리인이 선의 무과시더라도 본인이 악의면 그죠? 이제는 누구를 표준한다? 본인을 표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죠. 다음에 그 OX 바로 위쪽을 보세요. 갑의 강박에 의하여 을이 갑의 대리인 병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을은 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갑의 강박. 누구의 강박? 본인의 강박에 의해요. 을이 자 우리가 갑의 강박에 의해서 자 대리는 을이래요. 근데 병과 매매계약을 세우는데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강박을 했대. 야 임마 우리 대리인에게
대리인과 계약 체결해라. 근데 대리인은 몰랐대요. 그럼 대리인이 몰랐다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대리인이 몰랐다고 취소 못합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대리는 누구를 대리했어요? 본인을 대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가서. 자, 보세요. 자, 디귿 보세요. 디귿.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들어가며 본인이 악의면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점유 보조자의 악의는. 자, 대리인의 악의는. 이 말 똑같.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아시죠? 자, 점유권에 가면 악의는 누구의 불이익으로 들어가요? 본인의 불이익. 즉 점유주의 불이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대로 본인 점유주의 악의, 이 사람이 악의면, 자, 점유보조자는 대리인의 뭐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 뭐만 바꿨으면 돼? 대리인을 뭐라고? 점유보조자. 그죠? 본인을 뭐해? 점유주. 이 말도 이제 종종 나와요. 보세요. 상점 주인이 있는데 상점 점원이 상점 주인이 훔쳐온 물건을 상점 점원은 모르고 팔았다 할지라도 상점 점원의 선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악의면 대리인의 선의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강박을 했다면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이거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는 누구를 대리한 거니까? 본인을 대리한 거니까. 그래서 대리에서는요. 어떤 말이 출제가 되든 본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 본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본인의 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현한다? 대리인을 표현하는데 다만 대리인이 선의 무과시더라도 본인이 악이라면 대리인의 선의 무과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예외 나와 있죠? 또 어떤 말로 했습니까? 일정한 법률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아까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다가, 고향을 다녀오다 보니까 못 보던 집이 언덕 위에 딱 지어져 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지어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국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돼요. 그죠? 오늘같이 눈 온 날은 언덕 위에 뭐가 돼요? 하얀 집이 되죠. 불이 나면 빨간 집, 타고 나면 검은 집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집을 이제 고향을 갔다가 이때 돌아오면서 이 집을 잘 지어놨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시골에 있는 친척 형님에게 형님이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자, 가령해서 제가 은퇴를 하면 퇴직을 하면 고향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그런 집이 보이는데 그 집 판다는데 사실이냐? 그 집 좀 매수해달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약 시골에 있는 친척 형님에게 형님 제가 기양하면은 제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텃밭 달린 집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일임을 해서 텃밭 달린 집을 사줬는데 사준 집 보니까 뒷문을 열으니까 묘자리가 3개가 있더래요. 바로 꿈자리도 뒤숭숭할 것 같은 이런 집을 사줬대요. 이럴 때는 뭐예요? 만약 이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 대리인도 몰랐더라면 하자단무책에 물어서 뭐 할 수도 있다? 해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면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매수했다라면 이건 뭐예요? 하자단무책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인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예 본인이 이 집 괜찮아 보이는데 매물로 나왔더라면 이 집 좀 매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나중에 이 뒤에 묘자리가 3개가 있다 할지라도 형님 어떻게 이런 집을 사줬습니까? 탓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 너 왜 그거 몰랐어?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럼 대리인의 능력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대요. 무능력자라도. 그러나 다만 뭐는 있어야 되죠?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잖아요. 파산자나 금치산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대리라는 건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법령에만 대리가 아니에요. 뭣도 대리라고 그랬어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네가 알아서 사갖고 와. 이것도 대리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다? 의사합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능력자에게도 대리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문제 가서 장난치면서 출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그 무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를 자,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루 취소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인 대리인 자신은 취소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사실은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닙니다. 왜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어떤 사람만 대리권을 줄 수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리권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무능력자는 대리권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뭐 할 각오하고 줬다? 손해볼 각오하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요. 법정들이 미리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법정들이 너 뭐 해도 좋아. 사전에 동의를 하면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는 더 이상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행위 능력을 가진 본인이 무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뭐 할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대리권을 준 거니까 무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는 본인이든 무능력자인 대리인 자식이든 더 이상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능력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무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말로 하였습니까? 본인과 대리인 간의 기초적인 내부관이나 수권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어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고용계약이다, 우인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이런 기초적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이 한 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걸 꼭 염두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보시면 대리인의 무능력은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나 법정 대리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뭐냐? 무능력자는 후견의 결격 사유예요. 무능력자는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이 뭐만 대리권만 주면 의사 능력만 있다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인의 무능력은 제한 사유가 아니나 그죠? 법정 대리에서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은 뭐만 있어도 되냐? 본인은 스스로 법령이 내지 의사합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대리행의 효과를 귀속받기 위해서는 뭐는?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본인은 간단하기라도 그죠? 권리능력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자 대리행의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의 능력은 뭐만 있어도 권리능력만 있어도 돼요. 근데 아까 대리인의 능력은 뭐는 필요 없고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뭐만 있어도 된다?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된다. 그랬더니 그럼 둘 다 무능력자라도 되느냐? 본인도 무능력자, 대리인도 무능력자 이래도 된다는 뜻이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둘 다 무능력자라면 그놈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는 뭐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리인이 능력자라면 본인은 뭐만 있어도 돼요?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되죠. 근데 본인이 무능력자라면 아까 수권행위는 뭐가 필요하다? 행위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권리 능력,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둘 중 어느 하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행위 능력이 있다는 전자에 그렇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잘 염두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대리행위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대리행위 효과. 그러면 대리행위의 효과는요,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비법률 효과까지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된대요.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비법률 효과까지도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비법률 효과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대리행위 효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가령 그래서 본인이 있고 말이에요. 대리인이 있었을 때, 이때 이런 쉽게 말씀해서 대리인이 말이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었을 때, 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대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치게 되는데 계약금 10% 줬대요. 계약금 줬대요. 그럼 우리가 아시잖아요. 계약금에 한해 이제는 받은 쪽에서는 뭐예요? 배액상을 하고 준 쪽에서는 뭐예요? 포기함으로써 계약해지할 수 있죠. 그럼 포기한 계약금 대리인이 먹어요? 본인이 먹어요? 본인이 먹어야죠.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뭐 또 비법률 효과까지도 기속이 된대요. 포기한 계약금 대리인이 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혼자 다 먹으면 대리인 서운하다고 그러죠. 그죠?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비법률 효과까지도 기속된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말도 나냐? 이런 말 나오죠. 대리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리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대요. 착오가 있었다, 사기, 강박 이런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면 이때 취소권도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취소권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지만 이때는 취소권도 누구에게 기속된다? 본인에게 기속된대요. 그래서 이때 그러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있어야만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연관이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부모는 말이에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능력자한테 물어서 합니까?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대리?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임의 대리에 국한됐다. 아시겠습니까? 법정 대리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뭐라고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체결된 계약의 해제권도 갖는 것으로 본다. OX, X예요.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제할 것이냐 더 기다려줄 것이냐 누구의 선택?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있어야?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누가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도 잘 나오는 말이죠. 대리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취소권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만약 대리행위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사실과 중과실의 여부도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권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잘 나오는 말 있죠? 바로 밑에 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사기 강박을 받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받지 않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쳐보세요. 지금 행위는 누가 했다고요? 대리인이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대리인에게 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 행위란 대리인에게 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 본인에게 했다. 본인과 행위를 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받았는지 여부도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사기 강박으로 되고 우리가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은 사기 강박의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아까 강조했잖아요. 그죠? 대리인,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대리에서는 제3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했을지라도 본인은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또 그랬잖아요. 본인이 사기강박을 했을 때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을 때 본인은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다음에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하여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 상대방은 대리인의 선의 양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하나 밑에 뭐가 나요? 대리인의 불법행위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절대적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불법행위는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으로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결과일 뿐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임의 대리는 본인의 뭐에 의해서? 지명에 의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의 선임 감독상의 자, 대리인을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되어 있어요. 선임 감독상의 뭐를 부담할 수는 있다?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예입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이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본인이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증권회사의 가령에서 애널리스트가 말이죠.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돈을 제멋대로 이용하다가 문제가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증권회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지만 선임감독상의 무슨 책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떤 개념인가 정리해 주시면